유형 상사로 로그인해 주시고 412페이지. 412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유형 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를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를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늘은 그 11월 14일 17일인가요? 네. 11월 17일 불공유형의 거래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11월 17일 거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목적이 그러니까 그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근데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매입세액이 공제 못 받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이런 접대비 관련 사유가 있게 되면은 이것을 57번 불공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54번. 네, 죄송합니다. 54번. 네. 57이 아니라 54번.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자, 유형 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7일. 유형이 여기에 있는 54번 이 불공. 자, 54번. 불공제 사유를 물어보시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여기 9번을 선택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품명에다가는 선물 세트라고 써야 되겠네요. 선물 세트. 수량과 단가는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50만원 500 플러스 50만원, 그거는 부가세 5만원이죠. 자, 거래처는 거기서 진로마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진로하고 엔터 치시면 진로마트 나타납니다. 전자세금.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러니까 1번 하셔야 되고요.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했다 해서 외상분계하면 안 된다는 거.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3번 혼합분계 하셔가지고 상품의 개정 과목을 접대비로 고치하라. 상품의 개정 과목을 접대비로 고치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가세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접대비로 모두 회계 처리되는 게 맞죠? 이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전부 비용으로 접대비로 비용 처리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줄에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55만원. 마지막에 탭키 쳐서 거래처 수정사항 없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를 이렇게 확인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월 18일 건데요. 문제 읽어보면요.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할부로 12개월 할부.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자, 우선 2000cc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 300만 원은 공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제 받을 수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저기 대금 관계가 할부로 샀단 말입니다. 어디서 할부로 했냐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할부하면 미지급금입니다. 그런데 할부가 지금 여기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했습니다만은 가끔 문제에서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금은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살짝 이렇게 바꿔보면 여기 대금은 여기서부터 바꾼다면은 대금은 삼성 캐피탈 이런 회사 아시죠? 캐피탈. 예, 삼성 캐피탈을 통하여 12개월 할부로 하였다라고 한다면 분계가 뭘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단기 차입금으로 정리합니다. 이때는 단기 차입금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캐피탈이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부를 한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급금으로 한다. 요거 좀 정리를 해둘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8일 거래 다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1월 18일 유형은 불공이라고 그랬죠? 54번 유형으로 선택하시고요. 이 불공제 사유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이 불공사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요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명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품명에는 승용차가 되겠죠.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세 300이 되고요. 거래처는 삼성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역시 혼합으로 해야 된다. 3번 혼합분계.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로 고쳐야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 206번인가요? 8번인가요? 208번. 자, 내려오셔서 대변 미지급금 3,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삼성자동차가 되어야 되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삼성자동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11월 19일 거래 한번 읽어볼게요.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자, 이 승용차가 2000cc짜리죠. 예. 그리고 이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전자 세금 계산서 30만 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 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지급금. 자, 역시 이것도 54번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비영업용 승용차 수리니까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가세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세금비단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11월 19일 거래. 11월 19일 거래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이고요. 불공제 사유는 역시 아까하고 같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어디 있습니까? 여기 3번 번호로 3번이네요. 선택해 주시고 분명히는 승용차 수리 써주시고 공급가액은 30만원 입력하십니다. 거래처에는 3일공업사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1번 입력하시고 분계는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니까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우선 상품을 이거는 차량 유지비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중에 822번을 찾아서 고치세요. 822 그리고 내려와서 대비원에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253번 33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3일공업사 그리고 차변과 대변이 33만원으로 딱 떨어져야 돼요. 네. 자, 다음은 11월 20일 거. 자, 11월 20일 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그러면 전자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입력하지 말고 0번으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부가세 3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외상 분계하지 마시고 이것도 혼합 분계해야 돼요. 혼합 분계하셔야 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왜 가지급금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회사가 이 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골프 장비 대금을. 근데 이게 회사에서 사용할 골프 장비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쓰려고 산 골프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회사 경비 뭐 복리후생비나 이런 걸로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대표이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20일 거래 입력할까요? 11월 20일 날짜 입력하시고 이것도 불공입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회사 업무용이 아니니까 54번으로 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선택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여기 번호로 2번으로 되어 있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 54번으로 선택하시고 불공제 사유는 요거 사업과 관련한 음지출 그리고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골프 장비라고 넣으시고 수량 단가는 모르고 공급 가액에다가
300만 원인가요? 네, 3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모든 골프. 자, 여기 이제 전자세금. 예, 0번으로 지나가세요. 전자세금 나는 0번으로 지나가시고 비워두시고. 자, 분계는 가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그런 다음에 차변의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고치세요. 가지 엔터. 그리고 이 거래처,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모든 골프로 놔주면 안 되고요. 여기를 박상준으로 고쳐야 됩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박상준. 가지급금은 그 사원들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변은 지금 이 모든 골프에서 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3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쳐서 거래처는 모든 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계 330, 대변의 합계 330 이렇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에 11월 21일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1일. 자, 이 5가지 유형이 전부 다 54번 불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건 왜 불공인가 한번 볼까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입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만원에 세액 만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 문구용품은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로. 예.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이 문구류를 면세사업에서 사용할 거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입력합시다. 11월 21일. 유형이 54번이다. 54번.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고 해서 번호로 4번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분명에는 문구용품. 공급 가액은 10만 원이죠. 거래처는 행복문구가 거래처군요. 전자세금은 종이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거나 0번을 입력하거나 그러세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3번 분계하시면 되겠네요. 3번. 그리고 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바꿔야 됩니다. 아니요, 3번 분계가 아니라 1번 분계하면 되죠. 현금이니까.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하시고 여기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830번.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차변에 소모품비 11만원, 대변은 현금 11만원, 현금이죠 여기. 자, 우리가 지금 5가지, 하나 더 있네요. 지금 현재 불공유형 5가지를 해봤는데 한 가지 더 있군요.
다음 페이지 6번째 거 11월 22일 걸 한번 볼까요? 11월 22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 100만원짜리 세액이 10만원이 있습니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게 왜 불공일까요? 네, 토지 관련 매입세, 뭐 토지를 정비했다든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54번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2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이 54번 불공인데 이번 사유는 0번인데 0번 메뉴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다. 선택해 주시고요. 품명에다가는 토지 등기대행 용역, 토지 등기대행 용역 이렇게 쓸까요? 토지 등기대행 용역. 공급가액이 100만원입니다. 부가세 1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자,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해주셔야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로 선택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 이 토지죠. 토지 등기 대행비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품을 토지로 고칩니다. 상품을 토지로 고치.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모두 110만 원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유형 상사에 불공유형 6가지를 해봤는데, 뭐 우리 시험에서 불공유형이 나온다면 이 6가지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 또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매입세액 불공. 근데 매입세액 불공은 말이죠, 전제 조건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했을 때 그게 불공인 것이지, 만약에 선물 세트를요 법인카드로 샀다, 이건 매입세액 불공 아닙니다. 선물 세트를 법인카드로 샀어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시면 돼. 부가세 대급금 분계 없이 그냥 일반 전표에. 전제가 뭐예요? 이 전제는 전부 다 종이든 전자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예요. 세금 계산서 안 받은 불공제 사유는 없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자, 그 다음에 8번 11월 23일 거래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출장 시에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아마 출장 가가지고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부가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합계 금액은 이거다. 그러면 이게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표시되죠.
자, 11월 23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자, 11월 23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합시다. 유형은 카드 매입이 세액을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7번 이겁니다.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유형을 57로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에 법인카드를 여기서 골라주세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어느 카드로 썼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카드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자, 품명에는 숙박비가 되겠고,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 입력하셔라. 16만 5천 원 입력하셔라. 거래처 명예는 조선호텔이라고 입력해야 돼. 조선호텔이 거래처가 됩니다. 자, 카드 거래는 전자세금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라고 그랬죠. 분계는 카드로 지급했다. 그러면 4번 카드 분계. 그리고 나서 여기 상품을 뭐로 바꾸냐면 여비교통비로 바꿔줘야죠. 출장 시에 숙박비로 지급한 거니까 15만 원은 여비교통비로 하고 15,000원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삼성카드사에 아직 이체가 안 됐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거 맞죠? 분계 내용도 이렇게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57번 유형 걸 하나 해봤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의 마지막으로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라.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자, 왜 우리는 지금까지 11월 달에 매입 매출 전표를 쭉 입력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1기 확정신고 1기 확정신고면 4월부터 6월 거로 하라고 했냐. 그동안 이렇게 이거 11월 달 거 입력하는 동안에 빠진 사람이 수업시간에 빠진 분, 수업시간에 빠지신 분은 지금 11월 달 거 매입 매출 전표가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좀 달라지니까 4월부터 6월 거는 이 출판사에서 다 똑같이 입력을 해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라 이거. 그래서 결석하신 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그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분계잖아요. 정리하는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려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봐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기서 실행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기간을 4 엔터 6 엔터로 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분계에 필요한 숫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세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밑에 그 밖에 경감세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자비익으로 처리하는 거 있죠? 전자신고 관련된 거 없잖아요. 그 부분이. 네. 그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에 대한 것은 금액이 작아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세액 공제 없으니까. 이번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을 닫지 마시고 이 창을 이용해서 이 금액을 입력을 할 텐데, 일반 전표에다가 매출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부채로 입력했단 말이에요. 부채 증가로. 오늘은 이것을 반대인 차변에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 이거는 우리가 자산 처리했었죠. 차변에다가. 오늘은 이게 개정 과목이 뭐냐면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이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할 때는 반대인 이건 대변에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차감세, 이게 뭐냐면 납부할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왜냐면 이날 6월 30일자로 회계 처리하는데 6월 30일 날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만 해뒀다가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시점에는 이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부채니까 이것도 대변에 입력한다. 이게 여러분이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이걸 가지고 정리분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닫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대로 열어놓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를 다시 엽니다. 일반 전표를 6월 30일자로 정리하는 거죠. 내가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하시고,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온다고 그랬어요. 자, 3번 차변에 부가로 검색해 보시면 부가로 들어가는 개정 과목 2개가 보일 텐데 그 중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내려가서 엔터. 그리고 차변 금액은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클릭을 해서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네, 이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네, 복사. 그냥 컨트롤 C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 차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입력됐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대변에 부가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따다닥 엔터 친 다음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클릭을 해서 매입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떠지는 거예요. 일반 전표 클릭을 해서 대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럼 250만 원 입력됐습니다. 또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 엔터. 대변 입력하고, 대변을 먼저 입력하고 미지 엔터 하면은 미지급 세금 두 번째 보이죠? 261번이요. 이건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그러면 세금을 세무서에 내잖아요. 거래처가 세무서입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에서 세무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서는 거기 서대문 세무서 하나만 보이죠? 예, 무조건 여기입니다. 엔터. 서대문 세무서로 걸어주시고, 자, 대변에 들어갈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바로 차감세 이겁니다.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창에 가가지고 여기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준다. 그럼 보세요. 차변 대변 일치했죠? 금액. 앞에서 이런 연습을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유형 상사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부가세 정리분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25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30일 날 이렇게 정리분계했고 다음 달 25일 날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8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 이 납부세액 미지급세금의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우리가 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래처까지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납부분계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7월 25일 일반전표 입력합시다. 7월 25일 부가세 납부하는 날. 자, 차변이 뭐예요? 미지급세금 부채 감소시켜야죠. 차변의 미지급세금.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죠. 금액은 아까 신고서에 있는 그 금액이에요. 아니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요. 금액. 네, 8581000.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103번이 되고요. 보통예금의 은행을 입력하는 겁니다. 거래처에 서울은행. 금액은 똑같죠. 8581 플러스. 이렇게 해서 납부시 회계처리 일반전표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형상사의 매입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그리고 납부시 분계까지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유형상사의 결산이 남아 있는데요. 앞에서 용산전자는 결산 내용이 좀 양이 적었었죠. 자, 이번에 유형상사는 결산 내용이 보니까 많아요. 수동결산 8가지. 그리고 자동결산도 5가지. 그래서 문제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산 관리에 대한 NCS 평가시험이 원래 내일입니다. 내일 평가시험을 보니까 오늘쯤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됩니다. 요걸 좀 그 경향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뒤에 두 분이 결석을 해가지고 내일 시험을 모레로 미뤄서 내일 좀 설명을 드리고 모레쯤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나올 만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제가 출제한 문제가 이 안에도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처리에 대한 NCS 평가시험 원래 예정은 내일인데 오늘 결석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동결산 몇 개 하고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죠. 지금 시기는 너무 빨리 쉬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동결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결산 하자 이랬습니다. 수동결산이라는 건 뭐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하는 겁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하는 것이 수동결산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먼저 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2019년 9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이라서 내년 9월 말까지랍니다. 보험료는 60만 원이었고요. 이걸 지급했답니다. 9월 1일 날 60만 원을 지급했고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할로 계산하라. 네, 다 알려줬습니다.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미경과된 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9달치. 예. 9개월이 미경과된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연중에 중간에 1년치를 가입을 하면 미경과 보험료가 결산 때 꼭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화재보험은 9달이 미경과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이니까 9달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9달 나누기 12달 하면은 9달치 보험료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했더니 45만 원이 나옵니다. 이 45만 원을 뭘로 정리해야 되느냐? 45만 원은 미경과된 보험료죠.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선급 비용. 이거 자산이니까 차변의 선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 돌림의 정리 개정 과목으로서 선급 비용을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다라고 하면서 배웠었어요. 선급 비용, 비용의 이연. 예.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45만 원 계산 가능해야 되겠고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다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산이 선급 비용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온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러면 대변은 뭐가 돼요? 대변은 보험료, 단기의 보험료에서 취소시켜야 되죠. 보험료가 대변에 가는 거예요. 보험료 45만 원이. 그렇게 되면은 9월 1일 날 보험료를 60만 원 발생을 시켰지만 결산하는 날 45만 원이 대변에 적히기 때문에 단기의 그 화재 보험료는 15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일반전표에 12월 31일 차변 3번 차변의 선급비용 금액은 45만 원. 4.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821번이네요. 45만 원.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하셔라. 비용의 이연에 관련된 결산 정리 사항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